안녕하세요. 동행TV입니다. 오늘은 동물보호 활동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한 15년간 했고요. 15년간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이 일만 주로 이제 해왔거든요. 제가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지금도 만나고 있고, 또 지금 만나고 있지 않은 친구들도 좀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이 일을 그만두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이 일을 해보니까요, 사실 동물을 돕는 거는 감정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대부분 중간에 일을 멈추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자신의 감정, 마음이 이 일에 대한 과정이나 목표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만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첫째,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하나씩. 그래서 오랜 기간 계속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많이 비축하는 것. 그러니까 한 번에 폭주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채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육식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요. 둘째는 육식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시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우리의 목표라는 거는 그들의 육식을 점차 줄여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실 육식하는 것 자체는 죄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과도한 육식 시스템이 잘못인데, 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나 법과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화도 해야 되고, 때로는 타협도 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죠. 계약이라는 거는 양보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소수 집단의 폭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그 누군가의 소유인 동물을 뺏어올 수도 없죠. 그들을 해방시킬 수도 없고요, 한꺼번에. 왜냐하면 그것은 절도고,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시민이기도 하죠.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법이라던가 때로는 비도덕적인 행동도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매우 힘들죠. 셋째로는 동물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관련해서 일하시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해서 적으로 돌리지는 마세요. 우리의 목표가 그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직업이 아닌 다른 좋은 직업을 잡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도 자신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돕게 그들을 설득하는 것, 이런 목표에 집중해야 해요. 네 번째로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같은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거는 동물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건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산업적인 기반에 위치해 있고, 또 그들 대부분은 누군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이죠.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인식체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 되고, 또 하나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결국 동물을 돕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참 어려움에 많이 처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지식은 인터넷만으로는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출처 없는 그런 잘못된 정보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독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합당한 근거를 될 수 있는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감정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각기 특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은 기계를 만지는 일을 하면 되고, 컴퓨터를 잘 만지는 사람은 컴퓨터 관련 일을 하면 되죠. 그런데 하다 보면 대부분 이건 동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생기고, 결국 대부분 활동가들이, 거의 모든 활동가들이 구조활동에 나서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구조활동만 동물보호 활동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글을 써야 하고, 누군가는 운전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컴퓨터도 고쳐야 되죠. 이 모든 일이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갖춰야 해요. 간혹 조직이나 단체는 믿을 수 없고 개인 활동을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로도 의미는 있겠지만 결국 사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조직력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 조직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구조활동을 하거나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는 프로페셔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영리단체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리단체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우리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윤을 추구하진 않지만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요. 이 가치라는 게 뭐냐면 동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동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여기에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왜 후원금을 받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자원봉사만으로는 절대 오히려 이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직이나 단체가 운영이 되는 거죠. 좋은 일을 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매우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천사가 아니에요. 제가 천사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욕망이 있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이 천사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만들고 결국 천사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실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 이 바닥에서 많이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프로페셔널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해요. 저 먼 미래일, 언제 올지도 모르는 동물 해방의 그날,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사실은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시민사회의 올바른 일원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동물을 사랑하는 오타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없다면 내일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실천, 저는 이런 것이 동물보호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늘 기다리고 있고요. 동물을 위한 행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